저는 운전을 시작한 이래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아는 곳을 가든 모르는 곳을 가든 일단은 켜고 추천 경로대로 가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고, 내비게이션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브랜드를 번갈아 쓰고 있어요. 퀵 알바를 할 때는 어플과 바로 연계가 되는 카카오 내비, 먼 거리를 갈 때는 CCTV와 자세한 도로 상황을 볼 수 있는 네이버 지도, HUD로 도로 정보를 편하게 보고 가고 싶을 땐 순정 내비, T맵은 요즘 이상하게 손이 안 가네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들은 내비게이션 없이 지도를 보고 운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도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 기경길은 지도를 이용해 서울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지도를 이용하면서 지켜야 할 룰은 단 3가지입니다. 내비게이션 이용 금지, GPS 이용 금지, 마지막으로 인터넷 이용 금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비게이션으로 편리함을 얻는 대신 낭만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낭만을 찾는 컨텐츠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주세요. 이날은 특별히 제 동생과 사촌 동생이 함께합니다. 앞으로 계속 저와 함께 모험을 하게 될 소나타도 첫 등장이네요. 출발 시간은 오전 11시 40분이었고 시작 지점은 경주에서도 외곽 지역인 안강읍입니다. 이곳으로 굳이 온 이유는 평소 익숙한 길이 아닌 낯선 환경에서 시작을 하려던 의도도 있었지만 사실 휘발유 가격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서울로 갈 건데 오늘 제 동생이 지도를 보고 안내해 줄 거예요. 내가 또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이지. 지금 위치가 어디지? 여기가 몇 번 국도인지를 모르겠네. 이쯤이 맞는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아 진짜 어렵네 지도 보고 하기. 그러면 일단 영천 쪽으로 가면 되나? 그치. 일단 영천부터 찍자. 근데 우리 여기서 유턴해야 되는데 지금 유턴 가능함? 뭐 가봐야지 그거는. 근데 우리 위치 찾는 거 좀 예리하지 않았나? 가자.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어디서 유턴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네. 출발부터 내비게이션의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유턴하는 도로가 어디쯤 있을지 맵을 통해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이날은 무작정 가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다 28번 국도. 하얀 테두리에 청색 타원형 기호는 일반 국도를 뜻하는 표기입니다. 그리고 이 28번 국도는 영주시에서 포항시까지 이르는 도로였어요. 28번 국도를 쭉 타면 돼. 대구 다 와가네. 53km 남았는데 다 와간다고? 별 생각 없이 얘기했다. 첫 번째 목표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28번 국도를 타고 영천시에 도착 후 영천에 있는 IC를 찾기로 했어요. 상당히 진지하다 지금. 어깨가 무거운 미션이다 내한테. 이번엔 네가 임무가 좀 크기 때문에 일단 재영이 내일 출근을 해야 되거든. 타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버스 취소하고 우리 차 탔는데. 걱정하지 마라 재영아. 누나가 오늘 밤까지 데려다 줄게. 대구 46km 다 와가네. 다 와가네. 이게 다 럭키비키 정신 아니겠나?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와중에 앞에 정면에 구름 겁나 예쁘다. 4K 해상도 모니터 보는 것 같다. 평소라면 이때쯤 벌써 고속도로에 올랐을 시간이었지만 이날은 평소 기경길과 다른 코스로 왔더니 뭔가 새로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날씨까지 좋아서 생각보다 즐거운 여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늘 그래왔듯 여행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빠 북영천 IC 있다. 북영천 IC로 빠지면 되겠네. 동영천 IC가 있고 북영천 IC가 있거든. 북쪽이 좋나 동쪽이 좋나? 단순히 방향으로만 따졌을 때 북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 머릿속은 북영천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영천이 더 괜찮은 선택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북영천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대구 쪽으로 빠지면서 돌아가는 길이었고 동영천은 상주 영천 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북서쪽으로 향할 수 있었거든요. 이거 최신판 맞나? 2016년 분명히 그 껍데기에는 최신이라고 돼 있었는데 최신판. 8년 전에는 최신판이었습니다. 그래 대구 갈 때 내가 항상 이 길로 갔다. 동대구는 이쪽으로 가는 게 고속도로 타는 것보다 이거 빨라가지고. 근데 영천 IC 언제 나와? 영천 시내로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전국 지도는 국도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 시내 내부 도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길을 헤매다 영천시에서 경산시까지 넘어갔고 그 근처를 빙빙 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나? 답답해. 와촌 IC 절로 나가볼까 차라리? 한번 봐봐라. 지도에서 와촌 IC가 있나? 와촌 IC 있다. 정말 우리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었구나. 어. 도로를 헤매다가 6차선 무단횡단을 봤는데 뭔가 환각에 걸린 듯 했습니다. 제갈량 8계진에 들어온 공간. 지도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지도 책 같은 게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치. 이거 너무 포괄적이다. 하지만 최신판인걸? 이 길은 IC 가는 길 같다. IC 가는 길같이 생겼네. 길은 헤매고 있었지만 하늘은 절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또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와우.
배가 쳐불러가지고 어떤 내비게이션이 더 좋니 안 좋니 이러고 있었는데 좋은 친구들이었다. 하지만 다행이었던 건 유턴을 하니 IC로 진입하는 길목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드디어 첫 톨게이트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IC로 가기 전 통행료를 지불하는 곳이에요. 톨게이트를 지나 인터체인지로 진입했습니다. 인터체인지는 일반 국도와 고속도로를 연결해주는 진출입로이고 여기서 고속도로를 타고 나면 방향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아 드디어 고속이다. 고속도로다. 드디어 첫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고생 끝에 들어간 고속도로는 엉뚱하게도 새만금 포항고속도로더라고요. 이 고속도로는 김제시를 기점으로 포항시까지 연결이 계획되어 있는 곳인데 아직은 이렇게 미완성 상태인 도로였습니다. 오빠 이제 휴게소를 들리자. 제일 고생한 막내 맛있는 거 좀 사줘야 돼.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나서는 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동 분기점 대전 북대구. 분기점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고속도로에서 또 다른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 21A 분기점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성공적이다. 이곳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국토의 대동맥이라 불리며 대한민국의 고도 발전상을 상징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이렇게 갈림길 많이 안 나오겠지? 근데 이거 우리 지금 북대구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대로라면은 북대구가 맞아. 이때 제가 표지판을 제대로 봤어야 했습니다. 동생은 북대구 방향의 고속도로인 줄 알고 안내를 했고 저도 아무 의심 없이 그 말을 듣고 말았는데 이거 설마 IC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지? 잠깐만. 나가는 곳인데? 야 이거는 우리의 지능 문제다. 근데 여기 돌아가는 길 있지 않나? 지금. 정말 긴장이 끝을 모를 수가 없네. 아니 그냥 긴장 안 하고 있었으면 그냥 가고 있었겠다. 야 이거 봐라 지금 대구 국제공항 가고 듣고 기가 팔랑거린 나도 병. 하지만 행운이 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처 없이 직진만 하고 있었는데 서대구 IC로 나가는 표지판이 보이더라고요. 대전 가는 거 타면 되겠다. 긴장 풀어라 진짜. 이제 긴장 안 할 거다. 긴장하지 말고. 그래도 서울이라는 게 보이네. 이런 상황에서 서울 표지판을 보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기왕 여기까지 온 거 안 막히는 길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칠곡 휴게소에 도착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5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비로 왔을 경우를 예상해보니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거리더라고요. 힘들게 찾아온 휴게소라 평소보다 반가웠습니다. 언제 다시 쉴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날씨는 정말 덥더라고요. 신안 갔을 때보다 더 더운 것 같은데. 하나만 붙여줘. 이게 지하철에서는 냄새가 되게 좋잖아. 근데 막상 먹었을 때 냄새만큼의 맛은 안 나. 근데 진짜 지하철역에 내릴 때마다 완전 너무 사고 싶다. 지금 분기점이 나왔는데 창원이랑 충주 이렇게 나왔어. 직진. 이 분기점은 김천 JC였습니다. 충주 방향과 청원 방향으로 가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갈아탈 수 있는 곳이었어요.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왔다면 이 도로를 탔을지도 모르겠네요. 차들이 서서히 많아지기 시작하네. 드디어 나의 선택할 시간이 왔고. 국도로만 억지로 안내하지 마라. 난 단 한 번도 억지로 안내한 적 없다. 자연스럽게 안내하지 마라.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하기엔 분기점이 86km나 남아 있었습니다. 김천에서 내려서 남상주 가볼래? 아니 왜 그렇게 가고 싶은 건데? 나중에 지도로 확인해보니 이렇게 국도로 올라가서 다른 고속도로를 타자는 거였는데 안 가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찔끔찔끔 내리던 비가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좀 무섭다. 어떻게 국도로 내려가? 이런 노래 들으면 진짜 옛날 생각난다. 옛날 추석 때 뭔가 지도 보면서 고향 찾아가네? 그런 느낌 나네. 뭔가 엘란트라 이런 거 타고 갔으면. 우리 때 엘란트라 되게 좋은 차였어. 그때 무슨 차 있었지? 르망, 르망. 엑셀. 맞다, 엑셀. 진짜 추억이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평양 휴게소 부근 214.7km 지점. 내비게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교통방송을 듣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사고가 라디오 방송에 나오니까 신기하다. 서울 세종 고속국도 공사 중이라고 뜨는데 지금은 다 지어졌겠지. 이거 2016년이니까. 안 지어졌습니다. 2024년 12월에 용인에서 구리까지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고 2026년 말에 전 구간 개통 예정인 도로였어요. 정체되기 시작했다. 나의 시간인가? 나의 감대로 이제 가면 되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혹천에서 국도를 타고 내려서 보은 IC로 다시 타.
지금 우리가 어디쯤인지를 모르겠다. 아무리 길이 막혔다 해도 좋은 선택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답답했던 건 현재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서 생각보다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두 번째 사고까지 목격했습니다. 여기 애랑 엄마랑 나와 있네. 오늘 사고가 많이 나네. 저희는 다행히도 사고 없이 동생의 국도 유혹을 뿌리치며 무사히 순항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이상한 길 안내는 계속되었는데요. 대전을 지나서 회덕이란 말이야, 지도상으로. 대전으로 빠져야 되는 건가? 맞지? 아니? 아까 북대구 때와 마찬가지로 또 IC로 빠지려고 하더라고요. 회덕 분기점이 있었다. 그럼 대전 안 빠져도 되는 거잖아. 구름 예쁘다. 파스텔톤 구름으로 돌아왔다. 아씨, 지도는 자꾸 찢어지고. 그렇게 대전 IC를 지나 회덕 분기점에 도달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동생은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를 해줍니다. 분명 계획은 청주 방향으로 가서 중부 고속도로를 타는 게 계획이었는데요. 서울 가는 거 아니고 세종 가는 거지? 1번 저 서울 가는 거 저거는 계속 경부 타는 거고, 우린 지금 중부로 바꿔 탈.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제가 간과한 것이 있는데 동생이 지도를 제대로 볼 줄 아는지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였습니다. 지도대로라면 청주 방향으로 가는 경부 고속도로를 계속 타는 게 맞았는데 이 도로는 중부 고속도로와 아예 이어져 있지 않은 길들이었어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지? 막히는데? 아까 경부선 안 막혔잖아. 중부로 가자며. 이 지도가 오래된 지도라서 길이 바뀌었나? 지금 이 도로가 무슨 도로일까? 이 도로는 고속도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어떻게든 지도를 끼워 맞추려 해봤지만 답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할 수 있었던 건 간다 그냥 고속도로로. 오케이. 경부선을 빠져나오는 게 아니었다. 회덕 제시에서 잘못하고 들어온 이 길은 호남 고속지선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교통량이 많아 대전의 헬게이트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렇게 직진을 이어오다가 유성 제이씨를 만났고 다시 겨우 북쪽을 향하는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북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가보자. 유성 제이씨에서 진입한 이 도로는 서산 영덕 고속도로입니다. 충남 서산시와 경북 영덕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특이하게도 이어져 있지 않고 끊겨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뭔가 이거 지도를 계속 보면서 가니까 뭔가 재밌어. 게임하는 거 같나? 뭔가 퀘스트 같고, 뭔가 이렇게 집중하면서 뭔가 내가 이렇게 자꾸 머리를 쓰잖아. 근데 뭔가 좀 그만하면 안 돼? 뭔가 편집할 때 진짜 내가 아 진짜 싫습니다. 서세종. 근데 이거 국도로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2016년판으로는 공사 중이란 말이지. 지금 상황은 아까 전에 공사 중으로 표시되었던 서울 세종 고속도로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다는 동생의 말을 듣고 제가 흔들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어차피 계속 속은 거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더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빠진다. 그래? 그냥 네가 분기 타고 싶어서 하는 거 아이가? 빠른 길 찾기라기보다 그냥 네가 막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 도로가 있는지 실체를 확인을 해보자는 거지. 아니 그런 컨텐츠가 아닌데? 아니 빠른 길인 것 같나? 네가 봤을 때. 서울 세종 고속국도를 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저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찾아 국도로 들어가는 정신나간 짓을 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와씨, 잠깐만. 일단 세종으로 가보자. 나 신만 보고 북쪽으로 가야겠는데? 억수로 복잡한데? 이쪽으로 쭉 가면 동쪽인데 동쪽이라고? 이스트. 세종 시내에 들어가서는 아예 길을 몰라서 10분 정도 돌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정안 IC라는 표지판을 발견했고 저희는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북쪽이긴 해. 정안시로 가는 거 맞나? 맞아. 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날 운전은 평소보다 훨씬 피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 세대는 다 이렇게 운전을 했잖아. 부모님들은 불편한 것도 몰랐을걸? 그치? 우리 차가 여기 지도 위에 표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정안 IC를 통과 후 진입한 고속도로는 논산 천안 고속도로입니다. 이름 그대로 논산과 천안을 잇는 고속도로이고 경부선의 혼잡을 분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이 증가하고 있단다. 오빠 다들 이 도로로 오고 있는 거다 지금. 고맙다. 이런 길로 안내해줘서 11시 40분에 출발했는데 지금 5시인데 아직 충청도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기성길이지. 어머니 아버님 세대 때는 다 이렇게 다녔을 거다. 아닐걸? 그렇게 천안 제시를 통해 경부 고속도로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와 앞으로 걸릴 시간이 가늠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건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동생이 계속 이상한 길 안내를 제안하는데 수원 쪽으로 가서 빠지는 길이 있고 평택으로 빠져서 안산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있고. 직진한다. 그때까지 나가서 좋은 일이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용했던 사촌 동생까지 이제는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답은 나왔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지도를 보기 전까지는 이 길이 있는지 몰랐잖아. 저걸 불태워버려야 돼. 저게 내가 봤을 때 뭐가 있어. 정말 악령이 지도네. 씌었어, 악령이. 지도가 이게 무섭네.
아니 난 누나가 무섭다. 난 정상이 아니지. 이제는 더 이상 동생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덕분에 아름다운 석양을 구경하며 서울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다 타고 이제 사당역으로 진입하는 길로 빠지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제가 길을 잘 아는 곳이었고 지도로 길찾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거리는 378.7km, 걸린 시간은 6시간 3분이 걸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준 최단거리 경로를 확인해봤는데 상주 영천 고속도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를 통과해 총 298km로 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보시는 내내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편집하는 내내 고문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번 지도 여행은 힘들었지만 느낀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없던 부모님 세대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편리함 속에 살고 있다는 것.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더라도 교통표지판 보는 법을 안다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 마지막으로 믿을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 촬영하고 낭만은 개뿔 바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많은 응원 주시면 알아 누워서라도 영상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재미있는 아이디어는 환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